예, 먼저 인사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T센 코어의 최정훈 상무입니다. 저는 2019년도부터 요 내부회계 제도를 운영을 했고요. 처음 내부회계 제도 구축을 했던 기업이 이완 회사고, 최근에 이제 연결 내부회계 해서 이제 할인 산업 정도를 이제 구축을 했고, 통틀어서 해보니까 한 90여 개의 기업에 대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 및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는 저희 잠깐 그룹하고 회사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주요 사업 실적, 그 다음에 센스 TRM을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주요 화면, 그리고 제일 시연을 통해서 요 자금 부정 통제 활동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아이센 그룹은 자회사가 한 11개 정도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4개 기업이 코스닥 상장 업체이고요. 저희 아이센 그룹은 IT 인프라, 컨설팅, AI, 그다음에 블록체인 등 선도 기술을 IT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작년 2024년도에 한 매출은 한 5조 정도 달성을 했고요. 올해는 한 6조 정도 목표를 하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희 아이센 코어는 과거 회사명은 부센인데요. 크게 보면 사업을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에 있는 IT를 관리하는 ITO, 그 다음에 지능형 영상을 관리하는 CCTV, 그리고 건설 ERP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 ERP,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ESG, 이렇게 크게 4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스템이 총 한 5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 요 시스템은 저희 국내 기업 한 700군데에서 저희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요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을 이용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ERP에 있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동을 시켜서 모집단을 추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모집단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내부회계 제도는 약간 사후성 평가가 조금 많이 포커싱이 되어져 있는데, 요 리스크 모니터링을 도입을 해서 업무가 발생이 됐었을 때 그 업무가 발생이 된 내용이 우리 회사에 맞는 규칙과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이 되면은 자동으로 알림이 뜨고, 그 다음에 그 담당자한테 소명하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리스크를 절감시킬 수 있는 이 리스크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준법 경영관리 시스템은 ESG 평가라고 이것을 많이 아시죠? 그 중에서 IS 37301이라는 인증이 있습니다. 국제 인증이. 그래서 회사의 규정이 또는 법규가 우리 회사에 맞춰서 잘 이루어졌는지를 인증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인증받기 위해서 원활하게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우리 회사에서 그 규약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릴 이 자금 부정 통제 시스템 센스 TRM에 대해서 이렇게 총 한 5개의 시스템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실적입니다. 저희가 자산 규모 2조 이상 기업은 약 한 93개 정도 내부회계 제도를 구축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들은 저희 내부회계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들 명단입니다. 현재 한 700군데에서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되게 많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나가다가 회사명을 보면요, 다 저희 회사 제품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센스 TRM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금 전에 그 회계사님이 설명드렸다시피 배경은 이렇습니다. 일단 기업의 횡령 및 배임이 증가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자금 부정 통제 공시를 의무화를 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올해 하시는 기업도 있고 내년부터 하시는 기업도 있을 텐데 공시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센스 TRM은 자산 규모가 1,000억 언더라인 대상으로 조금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보니까
자산 규모가 1,000억 언더라인 기업들은 이제 이런 내부회계 제도를 운영하시는 뭐 인력이라든지 IT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커버링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700기업의 내부회계 구축 및 운영을 경험을 해갖고 자금 계획, 그다음에 자금 조달, 운영, 그다음에 집행, 그리고 결산 및 분석에 관련된 통제 활동들을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 한 50개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50개에 대한 통제 활동을 제공해 드리고 그 내용을 보시고 회사에서 적합한 통제를 활용하시고 현행화 시킨 다음에 내부회계 제도를 운영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특징은 제일 먼저 그겁니다. 저희가 700군데의 내부 통제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요 자금 관련된 통제를 베스트 프랙티스를 약 한 50개 정도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요 통제들은 계속 변화 관리가 되시면서 계속 더 추가가 될 텐데요. 그 제공된 통제 활동을 기반으로 회사에서 현행화해서 이제 내부 통제를 하실 수 있게끔 되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원활하게 내부 통제를 운영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는 이 시스템을 저희 아마존이라는 클라우드 서버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IT 부서의 도움 없이도 저희 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은 뭐 운영 인력이라든지 IT 담당자 인력들이 훨씬 더 절감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스템을 이제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용자 편의성이라든지 유연성이라든지 그게 아주 다양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흡족하게 저희 내부회계 제도를 운영하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요 평가다 보니까 많이 쓰시는 업무가 아니세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한 4분 정도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하실 수 있는 전담맨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평가를 하실 때 저희 운영 인력을 이용을 하셔서 평가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시스템에 대한 주요 화면인데요. 일단 저희 시스템은 크게 보면은 임원, 팀장, 그다음에 업무 담당자, 그다음에 평가자, 감사인 이렇게 5가지 롤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일단 제일 먼저 저희는 이제 자금 통제와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에 있는 통제 활동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ELC, PLC, ITGC 이런 통제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스템에 적용을 한 다음에 각 법인에 맞게끔 현행화 작업을 이제 해주신 다음에 이제 평가를 준비하고 평가 준비가 끝나셨으면 1년에 한 번 설계 평가, 그다음에 보통 운영 평가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2회를 많이 하시는데 간혹 어느 회사는 이제 3회까지 하시는 회사도 있습니다. 기말 평가라고 해서 3회까지 운영 평가하시고 그다음에 요 내용을 가지고 결과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감사인과 이제 대응하신 다음에 공시하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설계 평가는 잘 아시겠지만은 어떤 거냐면 현재 만들어진 통제 활동, 프로세스, 리스크가 우리 회사에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가지고 아마 감사인 분들이 이제 오셔서 검토를 하실 테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인께서 먼저 검토를 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검토가 끝난 다음에 확정이 되시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 기준대로 우리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가지고 상반기에 한 번, 그다음에 하반기에 한 번 운영평가를 진행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1년에 설계평가는 2회, 운영평가는 2회를 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운영평가를 할 때 절차입니다. 물론 회사의 특성에 따라서 시작 단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작 2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고, 평가부터 이렇게 시작하실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한번 내용을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 운영자는 통제 활동별로 실제 발생된 모집단을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한 다음에 그 모집단을 가지고 샘플링을 돌리고, 그 샘플링 돌린 내용을 가지고 현행 업무 담당자 분들에게 그 통제 활동에 맞는 테스트 절차에 있는 증빙 자료들 다 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빙 자료를 받은 것들을 해당 팀장님이 승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승인되셨으면은 그 내용이 바로
평가자한테 제출이 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빙을 제출받은 이제 평가자분들께서는 통제활동기술서에 있는 테스트 절차에 맞춰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뭐 정상인지 예외인지 그런 내용들을 평가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부회계 팀장님한테 승인을 받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들이 다 끝나셨으면 감사인과 대응을 하셔서 이제 대응을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감사인 분들이 요거 갖고 만족을 하지는 않으세요. 별도로 모집단을 이제 취합을 하셔서 별도로 샘플링을 이제 요구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별도로 요구한 샘플링이 된 증빙 자료들만 제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고 최종적으로 그 감사 보고서를 이제 다트라든지 이런 데에 공지하는 프로세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주요 화면입니다. 저희 로그인을 해보시면은 이제 저희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회색 배열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로그인 하신 분들이 이제 결제를 해야 될 결제 현황, 그 다음에 업무 담당자들이 증빙을 제출할 현황, 그 다음에 평가자들이 평가할 현황, 이렇게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메뉴에서 각각 숫자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관련된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 프로세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이제 회사별로 통제 활동을 이제 등록하는 이제 화면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자금 통제 풀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요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통제 활동들이 이제 표준 베스트 프랙티스가 나오고요. 요 통제 활동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반영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그 통제 활동이 그 해당된 법인으로 내려받아서 그 내려받은 통제 활동을 회사에 맞게끔 현행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설계 평가나 운영 평가를 할 때 화면이고요. 이 내용들은 이제 시연을 통해서 제가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연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시연에 앞서서 통제 활동은 요 통제 활동으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프로세스 중에 이제 거래처 관리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거래처 관리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냐면 승인되지 않는 협력업체를 등록을 하고 그 업체를 통해 갖고 부적절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거래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거래처를 등록할 때 반드시 검토하고 승인을 받으라는 통제 활동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 테스트 절차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일 먼저 하실 내용은 뭐냐면 이 거래처 목록을 이제 추출을 해서 그다음에 그 거래처 목록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표본 추출한 그 거래처에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인가 증명서, 통장 사본을 다 대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팀장님한테 승인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내용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시연을 통해서 운영 평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그 센스 TRM 로그인 화면입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은 여기 도메인을 치시면은 도메인은 이제 회사별로 각각 이제 도메인이 발행이 될 거고요. 도메인을 입력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회사명이 나타나고 회사명을 확인하신 다음에 각각 이제 발급받은 아이디를 입력하시면 로그인을 해보시면은 이제 상단에 뭐 계획관리, 통제활동, 설계평가, 운영평가, 결제관리, 그 다음에 모니터링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제 6가지 메뉴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본인이 결제할 이제 결제 현황판, 그 다음에 증빙을 이제 제출할 증빙 제출 현황판, 평가를 수행할 이제 평가 현황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회사별로 RCM을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 RCM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RCM 등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현재 등록이 된 통제 활동들이 나타나고요. 하단에 보시면 자금 통제 풀이라는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700군데에 있는 기업들 기반으로 해서 표준화된 통지 활동, 그리고 이제 금감원에서 제시한 표준 통지 활동들을 다 분석을 해서 여기다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통지 활동을 선택을 해주시고 반영 버튼을 눌러주시면 반영된 결과가 나타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방금 전에 추가된 통지 활동들이 회사에 세팅이 되고요. 그 통지 활동 번호를 클릭을 해보시면 통지 활동 기술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관련 프로세스, 리스크, 그 다음에 통지 활동 기술서에 있는 위험 요소, 발생 가능성, 영향도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 탑재를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어떻게 테스트 절차를까지도 운영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보시고 회사에 맞게끔 이제 현행화를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조금 혼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받으셔서 저희 회사에 맞게끔 통지활동 기술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지활동 내용들이 이제 세팅이 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설계평가, 운영평가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통지활동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모집단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통지활동별로 발생한 그 업무 리스트를 이 모집단에서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샘플을 추출하시고, 샘플 추출한 내용을 가지고 증빙 요청에 가셔서 지금 보시면 거래처 등록 및 검토 및 승인한 통지활동 버튼을 눌러주시면 실질적으로 통제 테스트 절차들이 이렇게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현업 업무 담당자 분들한테 샘플을 몇 개를 제공받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샘플 내용들은 화면이 좀 작아서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샘플들을 이제 제공을 받으셔야 되는지 기술을 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샘플을 협력업체로 삼성과 LG로 이렇게 두 건에 대해서 샘플을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증빙을 이제 제출할 현업업무 담당자 분들을 세팅을 해 놓으시면은 여기 있는 담당자 분들이 그 샘플에 맞춰서 이제 증빙을 이제 제출하실 담당자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 분들한테 뭐 공지라든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알림을 해주시고 다음에 요 홍길동님으로 로그인을 해보시면은 요 증빙 제출 현황판에 이제 본인이 증빙을 제출할 통제 활동 리스트 현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당 숫자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통제 활동 리스트가 나타나고, 해당 통제 활동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통제 활동 기술서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테스트 절차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신 다음에 내부 회계팀에서 제출할 요 샘플, 예를 들면 삼성과 LG 부분들이 하단에 이렇게 두 칸으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각각 뭐 샘플을 삼성, LG 이렇게 샘플명을 입력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첨부 문서를 업로드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샘플 자료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증빙 자료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 증빙 자료를 열어보시면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테스트 절차에 맞는 사업자 등록증이라든지 요 증빙자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그 테스트의 절차에 맞는 증빙자를 올려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증, 인간증명서,
그다음에 통장 사본, 그다음에 팀장님 승인 문서까지도 맞는 자료를 다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자료를 보고 팀장님 또는 감사인, 평가자들이 대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이 삼성이라는 샘플에 맞는 증빙 자료를 다 올려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파일이 업로드 되고 이 샘플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이제 증빙자료를 올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증빙자료가 굳이 한 건이 아니더라도 여러 건들이 있으시면은 여러 건으로 같이 올려주셔도 그건 무방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제출 의견을 이제 이렇게 증빙자 제출 의견을 닫아주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내용이 저장이 되고 결제 요청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결제 요청 버튼을 활성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실질적으로 결제를 해야 될 승인자 리스트가 나타나고 최종적으로 최종 결제권자가 승인을 해주시면은 이 내용이 평가자한테 자동적으로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승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요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결제 요청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 이제 상태는 이제 작성 상태로 되고 결제 상태는 진행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제 요청을 하시면은 그 요청한 메시지가 승인자한테 자동적으로 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승인자분들께서는 그 메일을 확인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해보시면은 수신함에 이렇게 숫자가 하나가 증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그 내용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실제 여기 증빙 제출이라는 통제 활동에 대해서 클릭을 해보시면은 현업업무 담당자가 올려놓으신 이제 증빙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제 그 증빙 자료들이 요 테스트 절차에 맞춰서 운영을 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승인 또는 반려 이렇게 업무 프로세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최종 결제권자가 승인을 해주시면은 이제 증빙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종료가 되시고 평가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자분들은 여기 평가 수행 리스트에서 본인이 평가를 해야 될 현황을 확인하신 다음에 숫자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평가를 해야 될 통제 활동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해당 통제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현업 업무 담당자 분들이 등록을 하셨던 증빙 자료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첨부가 되고요. 그 내용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정상인지 또는 예외인지를 이제 평가를 하시는 거죠. 만약에 통장 사본에 있는 통장 번호라든지 통장 이름과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업자 명의 상이할 경우는 그건 예외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신 다음에 정상인지 예외인지를 이제 평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있는 통제 샘플별로 결과물들이 만약에 예외다 하시면은 최종적으로는 예외가 되는 컨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가 되실 때는 반드시 예외 사유를 기재를 해야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면은 요 메시지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내부회계 담당하시는 책임자한테 이제 내부회계 팀장님 되시겠죠? 팀장님이 이제 요 내부회계 팀장님한테 결제를 요청을 하시면 이제 요 내용이 이제 내부회계 팀장님한테 전달이 되고 내부회계 팀장님으로 로그인을 해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결제 현황판에 수신함에 이렇게 숫자가 하나가 또 증가가 되고 그 숫자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게 운영평가 기준으로 통지활동이 하나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이 증빙 자료들이 실제 통지활동 기술서에 있는 테스트 절차 기준으로 잘 운영이 됐는지를 최종적으로 승인 또는 반려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주시면은 그 통제 활동에 대해서 운영평가가 이제 마무리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가 다 끝나셨으면은 이제 운영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은 평가 보고 수행에 가보시면 회사별로 통제 기관별로 이렇게 하나의 이제 보고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운영 실태 보고서라는 이제 카테고리가 나오고 그 내용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많이 보셨던 운영 보고서 기본 문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진행 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좀 확대해 보시면은 이제 업무 수준의 통제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다 확인을 이제 하실 수 있으신 거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다 작성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부회계 팀장님, 책임자 CF나 그다음에 대표님한테 결제를 받아서 요 내용을 이제 다트라든지 이런 데 공시를 해서 감사인 대행까지도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요 프로세스, 리스크, 통제 활동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제 그 사전에 앞서서 Q&A를 몇 가지를 이제 좀 받았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솔루션 구축에 대한 그 소요 기간과 대략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 일단 솔루션 구축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회사에서 운영이 될 통제 활동을 다 제도로 확정됐다고 하시면은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데는 한 달 미만으로 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교육까지도. 그리고 절차는 저희가 이게 클라우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 활동 기술서만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 탑재해서 바로 교육하고 이용하실 수 있는 절차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간은 한 달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축 방식은 이제 클라우드만 가능한가요? 온프라미스는 불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저희 센스TRM은 이제 클라우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만약에 온프라미스도 요청하시면은 그것도 가능할 거는 같습니다. 대신에 온프라미스로 하실 때는 이 서버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회사에 계시는 이제 IT 부서에서 아마 운영 관리는 아마 하시고, 대신에 요 내부회계 제도에 대한 운영은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자금 부정 통제 이외에도 다른 분야에 있는 통제 활동을 이제 센스TRM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를 하셨는데요. 가능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베스트 프랙티스 통제 활동은 이제 자금 쪽에 한정된 내용만 제공을 해드리고요. 뭐 회계라든지 구매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실 수 있으십니다.